저희는 4장의 급여명세서 두 번째 파일을 열어주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직급에 따른 직급 수당을 이렇게 구해 봤었습니다. 이거는 if 함수로 해서 구했었죠. 중복 if 함수로요. 여기 과장, 차장, 부장에 따라서 직급이 다 다르니까, 그쵸? 그래서 과장인지 아닌지 조건을 물어봐주고 거기에 맞는 직급 수당, 그다음에 차장이면 차장에 대한 거, 부장에 대한 직급 수당을 이렇게 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if를 하나, 둘, 세 개로 해서 if문, 중복 if문으로 해서 이렇게 구해 주었고요. 지금 이제 할 거는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총 직급에 대한 것들을 중복 검사해서 중복을 제거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유효성 검사를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직급에 대한 것들을 중복을 여기다가 오열 있는 이 부분에다가 갖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직급을 가지고 가려면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직급이 있는 부분 C1에서부터 C15까지 이렇게 범위 설정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되고요. 아니면 C열을 선택해서 C열을 선택하는 거는 이렇게 선택하는 거죠. 저 앞에 보실까요? 제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마우스 모양이 저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클릭하면은 C열이 전체 다 선택이 됩니다. 네, 선택이 되시죠? 네, 이렇게 됐을 때 컨트롤 C 하시면은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O열을 클릭해 볼게요. O열 여기다가 이렇게 열 클릭하시고 컨트롤 V 할게요. 그러면 직급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쭉 데이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가능하시죠? 네, 가능하셨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 여기 직급을 빼고요. 직급이라는 요 항목, 제목을 빼고 여기 있는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할 거예요. 그래서 고유값만 나오도록. 그래서 부장 있는 여기서부터 이 부분까지 직급 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설정해 주고요. 드래그 앤 드롭해서 범위 설정해 주고 데이터 탭에 와서요. 여기 데이터 도구에 있는 중복된 항목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를 클릭하시고 그리고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중복 항목 제거에 항목 값을 제거하려면은 열 하나 이상을 선택하세요 라고 했어요. 열은 직급에 대한 열.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중복되어 있는 데이터를 모두 다 삭제하는 거죠. 그래서 8개가 중복이 되어가지고 다 제거되었다 나오고 6개만 고요한 값으로 유지된다 라고 나와야죠. 확인을 누르면은 6개만 남게 되겠습니다. 과장, 부장, 사원, 차장, 대리, 주임 이렇게 고유값만 진행이 되었죠. 이걸 가지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다가 유효성 검사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직급별 급여에 있는 이 셀 클릭 J11셀이죠. J11셀을 선택해 준 다음에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불러올게요. 데이터 유효성에서 제한 대상은요. 제한 대상은 이것을 목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선택해 주겠습니다.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선택해 주었네요. 그리고는 데이터는 이 데이터를 참조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원본 있는 여기에 이 텍스트 박스에 클릭하시고요. 클릭해 놓고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드래그 앤 드롭해서 참조해 주겠습니다. 부장에서부터 주임까지 드래그 앤 드롭하면 여기에 이렇게 5 두 번째에서부터 5, 7까지 절대 참조를 해가지고 범위를 참조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는 확인을 눌러 볼게요. 확인 클릭하시면은 이제는 직급별 급여 있는 여기에 목록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입력을 이런 식으로 제한해 주겠죠. 우리 부장을 선택해 줄게요. 부장 선택할 수 있고 과장 선택할 수 있고
되실까요? 여기까지? 예. 네, 잘 되셨다면은 이번에는 합계획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획. 합계획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합계획은요, 여기 직급별 급여, 예, 직급별이잖아요. 직급별에 따른 급여에 대한 합계획이에요. 자, 급여가 여기에 기본급 있고 직급수당 더하고 가족수당을 더한 이 지급총액에 대한 합계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에 따른 거죠. 부장이 여기에 하나, 또 둘, 두 개 정도 있는 부장이 있는데요. 이 부장에 따라서 지급총액이 여기와 이거에 대한 합계를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그쵸? 다른 게 아니라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요 부장에 대한 것만 또는 과장에 대한 것만 사원에 대한 것만에 대한 합계액 구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액을 구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합계를 구하는 거는 썸이죠. 그쵸? 썸이 들어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직급이 어떤 직급이냐. 네, 직급에 대한 조건을 들어가기 때문에 조건이 들어가는 if가 같이 붙어서 SUMIF 함수로 해서 만들어줄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SUMIF 함수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거랑 같습니다. SUMIF 함수가 잘 기억이 안 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SUMIF는 이 조건에 맞는 거를 더합니다. 조건에 맞는데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찾아가지고 더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의 인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합계액을 구할 셀에 K11셀이죠. K11셀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수식 입력줄에 가서 SUMIF 함수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입력줄 클릭하시고요. 등호 입력하겠습니다. 등호 입력하고 SUM 하고 if까지 만들어 줄게요. SUMIF 하시고요. SUMIF 함수가 보인다면 더블 클릭해서 함수를 열어주겠습니다. 함수까지 열어주셨다면 인수가 이렇게 3개 들어갑니다. range, 조건의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더할 범위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조건이 뭐냐면 부장이 어디냐고 지금 부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은 어디 있나요? 부장이 있는 범위가 여기 범위죠. 네, C2에서부터 C15까지의 범위를 만들어주면 되죠. 이 범위에서 여기에서 부장을 찾으면 되니까요. 그쵸? 이 범위에서 쉼표 눌러가지고 두 번째 인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수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계속 변할 거예요. 직급이. 부장도 선택할 수 있고 과장 선택할 수 있고 이게 여기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여기 찾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 조건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J11셀이 조건이 되겠죠. 부장 조건, 뭐 과장 조건, 여기 자꾸 변화에 따라서 여기가 바뀌었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는 쉼표 눌러서 다음 세 번째 인수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인수는 sum range예요. 네, 어떤 거를 더할 거냐라는 거죠. 우리는 지급 총액을 더할 거예요. 지급 총액이 있는 범위가 이 범위가 되겠죠. H2에서부터 H15까지의 범위를 하면 부장에 해당되는 것만 요 행만 매칭해서 요것 매칭해가지고 요것만 더해주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가로로 닫아볼게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부장에 대한 합계액을 이렇게 구하게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우리는 이런 식의 SUMIF를 이용해서 이렇게 합계액을 구했습니다. 다 구했다면 이번에는 평균액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 평균액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액을 구하는데 평균을 구하는 거는 그렇죠. 에버리지가 있죠. 에버리지로 평균을 구할 건데 직급별로 해가지고 해당되는 평균을 구할 거니까 직급이라는 조건을 선택해 주어야겠죠. 그래서 if가 하나 더 붙어서 average if로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average if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 평균을 구할
그러니까 조건의 범위죠. 여기도 조건 범위가 먼저 첫 번째 인수로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평균을 평균을 구할 게 아니라, 평균을 구할 범위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평균을 구할 범위. 평균을 구할 거는 우리는 지급 총액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니까 그 범위를 선택해 주면 돼요. 즉, 저기 소문자도 상관없나요? 대문자? 네,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average if는 조건 범위가 지급에 대한 범위잖아요. 지급 범위. 그렇죠. 맞아요. C2에서부터 C25까지, 15까지죠. 지급 범위는 C 두 번째에서부터 C15까지의 범위고. 네, 그리고는 또 지급이 계속해서 변해야 되잖아요. 조건은 지급이잖아요. 네, 지급이 J11이고. 그리고 평균을 구할 범위는 지금 우리 지급 총액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지급 총액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지급 총액 평균 범위를 하면 되죠. 지급 총액의 범위. 거기는 H2에서부터 H15까지가 되겠죠. 좀 간단하죠. 요거 하다 보면은 금방 익힐 수 있어요. 요것도. 네. 하다 보면 평균 한번 해볼까요? average if average if 불러와 주시고, 그리고 조건 범위가 지급에 대한 범위 해주시고, 콤마 누르고, 그리고 지급이 있는 거 J11셀 선택해 주시고 참조해 주시고, 콤마 눌러서 지급 총액의 범위를 쭉 선택해 주시고, 그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면은 평균이 이만큼 구해주게 되겠습니다. 되셨을까요? 네,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자, 잘하셨고, 이번에는 우리 여기 있는 빈칸 있는 거 한번 해볼까요?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가 2명 이상인 사람은 몇 명인지, 그리고 3명 미만인 사람은 몇 명 있는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자, 부양가족 수를 구하는 거는 맞아요. 카운트죠. 네. 자, 카운트 함수인데 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2명 이상, 3명 미만. 네, 이런 조건을 할 거니까 다시 또 if가 추가로 하나 더 들어가면 됩니다. 이 카운트 if는 인수가 두 가지예요. 조건 범위에서요. 조건 범위에서 조건을 그냥 입력하면 이 범위 안에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셀의 수는 몇 개냐고 물어봐 주면 됩니다. 아셨죠? 네, 요 조건 범위. 즉 우리가 지금 부양가족이잖아요. 부양가족이 있는 거는 어디예요? 여기 셀이잖아요. 그쵸? F2에서부터 F15까지 그 범위 안에서 2명이 이상인 거는 몇 명이에요? 라고 물어봐 주면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규모부터 시작해요. 네, 맞아요. 이거는 지금 함수잖아요. 함수를 입력할 때는 무조건 등호 입력하셔야 되고요. 수식을 입력할 때도 등호가 꼭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오류가 나겠죠. 자, 조건 범위. 자, 부양가족의 범위가 지금 이렇게 되죠. 부양가족 범위가 어디가 될까요? 부양가족 범위. 그렇죠. F2에서부터 F15까지가 해당되고요. 그렇죠. 조건이 들어가는데 2명 이상 한다면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명 이상 부등호 크거나 같다 하는 게 이게 2명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렇게 부등호가 들어갈 때는 큰 따옴표로 이렇게 씌워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2명 이상 할 수 있고, 그러면 3명 미만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아니요. 네, 여기다가 요 3명 미만. 이 3명 미만은 이렇게 미만, 작다. 이렇게 3보다 작다. 이게 미만인 거죠? 네, 3보다 작은 거. 즉 1
2 아니면 0, 1, 2 같은 경우에는 3보다 작은 값들이 되는 거고 이상이다 하는 건 2, 3, 4, 5 이렇게 쭉 가는 거죠. 그쵸? 네. 요거의 의미 아시겠죠? 자, 요거를 여기다가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같이 근데 셀 여기가 틀려서 조건이 틀려가지고 복사는 하지 못하지만 우리 여기가 같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등호 입력하시고요. 자, 여기에 우리 이거 하시면 되겠다. 여기 잠깐만 여기만 봐주세요. 이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따로 더 한번 해볼게요. 추가로. 저희는 여기가 L13셀 선택해서 부양가족 2명 이상인 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네, 등호 입력하시고요. count if 함수 불러오도록 할게요. count if 함수 불러왔다면 range가 범위를 뜻합니다. 조건의 범위, 네, 조건이 부양가족에 대한 범위 F2에서부터 F15까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쉼표 눌러서 두 번째 인수 2명 이상이다 하니까 큰 따옴표로 해서 부등호 이렇게 씌워준 다음에 숫자 2 하고 큰 따옴표로 닫아주고 가로 닫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0명을 찾아주고 있어요.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사람은 10명이래요. 이번에는 3명 미만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똑같죠? 똑같은데 여기 위에가 어디가 똑같아요? 여기가 똑같잖아요. 이 부분이 똑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여기 있는 셀을 그냥 해볼게요. 이거 복사하려면 여기도 또 다시 다 변하니까 count if로 해서 또 한 번 더 해볼게요. count if 함수 불러와 주시고요. 네, F2에서부터 F15까지의 범위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3명 미만인 조건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쉼표 누르고요. 그 다음에 큰 따옴표로 하고 작다라는 부등호 하고 3 누르고 큰 따옴표로 하고 가로로 닫아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엔터 누르면은 3명 미만은 총 9명이 되겠습니다. 자, 급여 명세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장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5장의 인사고가 집계 파일을 불러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고가 집계표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할 거는 이런 것들을 할 거예요. 뭐를 할 거냐면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정리가 뭐냐면 지금 여기가 데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에 지금 수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수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렇게 여기에 이 총점이 여기에 데이터가 있으면은 총점을 계산하고요. 데이터가 없는 것들은 그냥 빈칸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거는 if 함수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인원수도 마찬가지. 여기가 인원수가 있으면은 표시하고 인원수가 없으면 표시를 안 하는 거. if 함수로 이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이렇게 다 이렇게 0이 표시되게 만들어 놓지 않고요. 데이터가 있을 때만 표시, 데이터가 없으면 표시 안 하는 거. 그거 2% 해서 만들고 그리고 이 나중에 순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if 함수로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마지막에는 여기가 에러가 나요. 그 에러가 났을 때 if 에러로 해가지고 에러가 안 나오도록 하는 것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4가지를 저희가 if 함수와 if 에러로 해가지고 깔끔하게 정리를 할 거예요.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입력하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이 부분도 여기가 데이터가 없으면은 여기가 깔끔하게 여기 안 나타나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데이터가 없으면 안 나타난다는 그렇죠. 무슨 의미죠? 그거는 조금 이따가 또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 데이터가 없잖아요. 여기 데이터가 없는데 여기 0이라고 안 써 있잖아요. 그거. 예, 그런 거 0이라고 안 써 있고 순위도 여기 데이터 없을 때 순위도 안 나타나고 이런 거
여기가 깔끔해졌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를 if와 if error로 함수로 해서 정리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것도 회사 부서도 여기는 부서도 또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의해서 이렇게 부서와 직급을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요걸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데이터 채워주도록 입력 제한을 할 거고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조건부 서식을 할 거예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렇게 사원만 아니면은 뭐 어떤 그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띠 모양이 되도록 행 부분을 선택이 되도록 조건부 서식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 좀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계속 천천히 한번 진행해 볼게요. 저희는 제가 여기요. 이 총점이 직원이 있는 경우에만 총점의 합계를 표시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죠. 여기에 총점을 한번 클릭해 보실까요? I6셀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I6셀을 선택하면은 sum 함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쵸? sum 함수는 지금 어디를 sum을 하고 있냐면 여기 업무 평가와 개인 능력 평가, 여기 업무 능력 평가와 개인 능력 평가가 있는 업무 능력에서부터 창의력이 있는 요 셀을 지금 다 더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쵸? 여기 업무 능력부터 창의력까지 더해라 라고 여기에 수식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함수가요. sum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뭘 할 거냐면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합계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인사가 직원이 있을 경우에 직원이 있을 경우에다가 여기다 표시하고 표시하지 않고 하는 거 어떻게 하냐면 if 함수로 한다고 했어요. if 함수에는 이렇게 조건식이 처음에 인수로 두 번째는 참일 경우 이 조건에 맞으면 요거 표시하고요. 조건에 맞지 않으면 요거 하세요 라고 하는 if 함수를 할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원이 있는 경우 즉 여기죠. 사원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표시를 하고 표시 안 하고 표시하고 다시요. 사원이 있는가? 여기 사원이 요 셀이에요. 요 셀에 지금 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비교해 보고 없으면은 표시를 안 하고요.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셀을 더하세요라고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즉 여기에요 합계가요 여기에 요게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조금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함수가 함수 안에 또 들어가요.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사원이 있는가 없는가?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B6셀이요. 이게 요거 비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비어 있으면 저 B6셀이 비어 있으면 이렇게 표시 없다. 그러니까 비어 있게 만들어 주세요. 비어 있으면 이렇게 표시 안 하는 거고 표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0도 없게 그냥 빈 셀로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데이터가 있으면은 합계 구하기. 오케이 아셨죠? 이거 아셨죠? 네,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총점이 있는 이거 여기에서 sum 함수가 있는 거 그대로 살리고 지우지 않고요. 그냥 요 살려 놓을게요. sum 앞에 s 앞에다가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if 함수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if 하시고 if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가로 열어가지고 함수까지 열어주겠습니다. 거의 공간에다가도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는가 봐요. 네, 그럼요. 중간에다가도 입력할 수 있죠. 네, if 함수를 이렇게 불러와 주셨다면요. 이 sum은 저기 뒤로 갈 거예요. 아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차근차근 해볼게요. 지금 여기 성명 밑에요. B6셀 클릭해서 참조해주고 부등호는 같다라는 부등호 입력해 주시고 이 셀이 비어 있는지 한번 물어봐 줍니다. 저런 조건식으로 만들어주면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있는 값을 서로 비교했어요. 저기 비어 있냐 안 비어 있냐. 그러면
이 결과값은 어떻게 나올까요? true나 false 중에서 비어 있어요, 안 비어 있어요? 비어 있잖아요. 그쵸? 비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비어 있게 만들어 주는 거. 다시 여기 로지컬 테스트 우리 조건식 하나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인수 가기 위해서 쉼표 한번 눌러볼게요. 쉼표 누르고요. 비어 있으면 그냥 비어 있게 놔두세요. 비어 있게 놔두는 거 큰 따옴표 2개. 큰 따옴표 2개 하고 다시 쉼표 누르겠습니다. 자, 요거에는 B6셀이 비어 있으면 비어 있게 나오고요. 안 비어 있어요. 여기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를 더해 주세요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함수가 1개 열려 있고 2개 열려 있으니까 가로도 하나 닫고 2개 또 닫아야겠죠. 닫기를 가로 닫기를 여기 마지막에다가 클릭하고 가로 닫기 눌러서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총점이 여기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게 나오는 거죠. 0 표시 안 하는 거죠. 0 표시가 여기 있는 셀을 더한 거,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더하지 않았더니 이렇게 나오죠? 맞아요? 그러면 I 6셀을 채우기 핸들러 해가지고 쭉 끝까지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채워주시는데 여기에 이렇게 쭉 채워주셨나요? 채워주셨는데 조금 전에는 이게 점선이었어요. 네, 점선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실선으로 바뀌었죠. 자, 이거를 이 실선이 여기 똑같이 점선으로 만들고 싶다면은 어디로? 이 채우기 핸들 옵션이 있습니다. 이 옵션 붙여넣기 옵션에 이걸 클릭하시고요. 그리고는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네, 서식 없이 채우기.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점선으로 나오죠. 자, 이거는 어떤 의미였냐면 여기 셀, 이 셀을 이렇게 복사를 했잖아요. 이 셀을 잘 보시면은 여기는 밑에는 점선이고요. 위에는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실선과 점선이 합해져 가지고 이게 이렇게 실선을 요거까지 복사가 돼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실선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 셀만 봤을 때, 그러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거랑 요 셀에서 요 수식을 적용하고 싶지 않으면 수식 없이 채우기를 하시면 돼요. 서식 없이 채우기. 네, 서식 없이 채우기. 서식만 채우기 했을 때는 서식만 채우기 했을 때는 그 줄이 살아 있는 거죠. 네, 네. 그리고 그 대신에 요 썸은 계속 그냥 있는 거죠. 그럼 셀 복사라는 것은 자, 여기 있는 이 셀 한번 클릭해 볼까요? B17셀을 선택해 주시면은 여기에는 count A 함수로 해가지고 지금 들어 있습니다. count A 함수는 무엇이냐? 자, 요것도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직원이 있는 경우, 여기 직원의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만 인원수를 표시해 주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셀에는 지금 count A 함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죠. count A 함수는 이런 식의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범위 내, 여기 B6에서부터 B16까지 범위 안에서요. 범위 안에서 빈 셀을 제외한 거.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무조건 다 카운트 하겠다라는 거예요. all의 약자. 카운트 모두 다 하겠다. 그러면 도대체 이 카운트 A가 없으면 카운트가 있으면은 뭘 하냐면 이거는 숫자만 카운트 해줘요. 1, 2, 3, 4, 5, 6, 7. 네, 그런 것만 카운트 해주지 여기다가 성명이 들어가잖아요. 문자가 들어갑니다. 그쵸? 문자가 들어가잖아요. 저게 데이터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숫자가 아닌 데이터를 그 데이터를 카운트 해주려면 카운트 all인 A를 해줘야 네, 문자도 카운트 해준다라는 말이에요. 여기가 성명에다가 숫자 1 집어넣을 거 아니잖아요. 텍스트가 들어갈 거잖아요. 텍스트에 대한 셀의 개수 구하기 count all의 약자 count A를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count A가 지금 여기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면은 표시 안 하고 있으면 count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if 함수로 해서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한 것처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여기다가요. 조건식을 이렇게 구합니다. 인원수가 0이면 지금 count A로 해가지고 여기가 다 해보니까 지금 0 나오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쵸? 0 나오겠죠? 이 count 인원수가요. 0이면은 표시를 없게 하고 count에서 뭔가가 1이라도 나왔어요. 그러면은 인원수를 구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죠. 인원수가 0이다. count A로 해서 count 한 개 0이면 표시를 없게 하고 그리고 있다. 데이터가 1이라도 있으면은 이렇게 카운트하는 이런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는 아셨죠? 지금 이게 함수가 if 안에 count A가 해서 비교해주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카운트를 해서 구하는 거 해볼게요. 우리는 여기요. B17셀에서 카운트 요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입력줄에 한번 가볼까요? 수식 입력줄에 count A가 들어있죠. C 앞에다가 커서 클릭해 놓고 if 함수 불러오도록 할게요. if 그리고는 if 함수를 더블 클릭해서 가로까지 열어서 함수를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요 count A 함수가 여기 count A가 B6에서부터 B16까지 여기 셀을 다 더합니다. 더해서요. 요게 뭐라고요? 0이면 표시 안 하게 0이면 표시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count A 요 함수 뒤에다가 커서 클릭해 놓고 부등호 입력하고요. 0인지 네, 조건식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조건식 만들었어요. 0이에요, 아니에요? 이 부등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교연산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셀과 여기 있는 값과 이 값이 서로 같냐 안 같냐. 만약에 같으면 어떻게 해요? 쉼표 눌러서 같으면 0이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빈 공간 큰 따옴표 2개 눌러서 빈 공간 만들어 주고요. 쉼표 다시 한번 눌러서 이번에는 value if false 해서 거짓인 값을 이게 맞지 않아요. 셀이 보니까 데이터가 뭔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카운트를 해주면 됩니다. 자, 카운트 해주기 위해서 우리 이거 그냥 셀 요 값을 복사해 가지고 여기다가도 그냥 적용하겠습니다. 자, 저 한번 보실까요? 제가 count A 함수만 가로 열고 닫고 있는 이 부분 이렇게 블럭 지정한 다음에 컨트롤 C 할게요. 컨트롤 C에서 이거 복사해서 여기 마지막이 인수 있는 부분에다 커서 클릭해 놓고 컨트롤 V 그러면 count A 함수 붙여졌고요. 가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닫겠습니다. 네,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count A로 해서 이거 비교한 거 조건식 하나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 조건식이 맞으면 빈칸. 네. 그리고 맞지 않으면 이제 뭔가 데이터가 있다라는 뜻이니까 데이터 있으면 count A로 해서 셀 카운트 해주세요 하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 이렇게 빈 공간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데이터가 하나도 없으니까 빈 거 표시하기. 훨씬 더 깔끔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이죠. 문서를 깔끔하게 만들어주는 부분. 자, 우리 이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자, 다음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순위와 평균에 있는 에러가 나온 부분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